지난 7월에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연일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은 이처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이상기후를 진단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평상시 기후재난예방법과 대처법을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정말 너무 덥습니다. 찜통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작업해야 하는 분들에겐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온열 질환자 발생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 우리 그 신체의 항상성, 우리 체온이 외부 온도와 잘 적응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건강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개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직업적으로 어떤 고열 속에서 뜨거운 곳에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매우 위험하고 실제로 온열 질환으로 이렇게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어르신들이다, 농촌에. 그러니까 결론은 뙤약볕 아래 나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나와 내 생명을 그리고 내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어떤 안전 문화 형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교육과 숙지가 지자체나 기업 차원에서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에 있었던 극한호우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경남 산청, 경기 가평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그 산청 그리고 또 광주 또 그리고 우리 중부지방 그리고 가평 쪽에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한반도로 그런 습기를 흠뻑 머금은 기단이 이렇게 밀려들었고 또 어떤 기상학적인 그런 기단의 배치, 습한 공기의 유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폭우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산청과 가평은 지형성 강우가 덧붙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하동, 산청 이쪽은 잘 아시다시피 고봉, 준령, 해발 1000m 이상의 큰 그 산자락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소백산맥에 이제 정점을 찍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저 남쪽에서 밀고 올라오는 남풍이 습기를 흠뻑 머금은 남풍이 지리산에 부딪힙니다. 그럼 여기서 또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강우를 내린다. 세 번째 아쉬운 것은 이 산청이나 가평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산사태의 폭우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쉽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의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잘 기능을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부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이번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농촌은 고령자가 많고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더욱더 피해가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미리 호우주의보와 동시에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대피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잘못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피하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우주의보와 함께 동시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데 어디로 대피할 거냐?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대피할 거냐? 어떻게 대피할 거냐? 이것들이 촘촘하게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청에서나 가평에서나 그러지 못했다. 종합한다면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시행해야 될 대피 시스템이
아직도 매우 허술하고 더디게 작동되고 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상 가능한 부분의 이 재해들, 예를 들어 호우나 산사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재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개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 특히 통행금지 대피명령 시스템을 촘촘하게 신속하게 작동해야 된다. 이것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은 아무 뭐 개선할 게 없냐? 우리 국민들도 개선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대피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강수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거나 태풍이 비껴가 버릴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우리나라는 그 해당 행정관서에 항의 전화가 엄청 빗발쳐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공무원들은 대피 명령을 내리려고 할 때 겁을 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피 문화를 공무원들은 대피 명령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어디로 사전에 용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려야 되고 주민들은 이 대피 명령을 정말 시민의 아주 그 선진 문화 시민의 의무로서 대피 명령을 잘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대피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구의 기초지자체가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초동 단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 법으로 정해진 대한민국 재난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만 된다면 인명피해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전 이렇게 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난 7월 극한호우 피해로 지금 수해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인명 피해가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복구 과정에서 2차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지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 그 어떤 복구 작업에 있어서 2차 인명 피해 예방 이것은 태풍 루사가 굉장히 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풍 루사 때도 태풍 루사가 끝나고 나니까 폭염이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인성 전염병 문제, 그 다음에 온열 질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역의 어떤 그 지역 재난관리 시스템을 잘 가동시켜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해 피해 지역들은 대부분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정말 보람 있는 자원봉사를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한번 하면 참으로 훌륭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들이 잘 이렇게 샘솟지 않겠냐, 잘 또 전파되지 않겠냐, 재창조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에서의 철저한 대처로 온열 질환, 감염병, 쓰레기에 대해서 2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